최근 글로벌 경제와 투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WGBI 편입과 급하급 효과. 먼저 한국이 2025년 11월부터 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수 편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 채권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WGBI 편입 발표만으로도 선제적 자금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WGBI 추종 자금의 특성상 중장기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금리의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수세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금리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매수하기 위해 원화를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충격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형 펀드나 ETF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지만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 분석. 중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나 주택대출 규제 완화, 증시 부양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단기 반등에 성공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부양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제조업 경기 둔화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련 ETF나 원자재 투자 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KWB, FXI 등 대표 ETF들의 경우 10월 한 달간은 접근 가능해 보이나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기 반등과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전망.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몇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원유 공급 차질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대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중단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동맹이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석유 수요 증가세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폭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과도한 비중 확대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달러 강세.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황을 보이면서 미 연준의 추가 비컷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는 최근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흥국 통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는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달러 강세는 과거의 킹달러 수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험 회피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 강세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한 IT 기업이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터리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WGBI 편입에 따른 채권 시장 변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유가와 인플레이션 동향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WGBI 편입으로 인한 중장기 국고채 수요 증가, 중국 관련 ETF의 단기 트레이딩 기회,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산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